2022년 2월인 지금 부동산 분위기는 어떤가요? 정부 기관에서도 언론에서도 예전에는 오른다던 부동산 전문가들도 이제는 집값이 내려가고 있다고 떠들고 있지는 않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앞으로도 집값은 오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연 어느 쪽이 맞을까요? 검하이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얘기하는 30억 만든 수저 검마입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2020년 11월 25일과 2021년 5월 5일 그리고 2021년 8월 24일 각각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올라온 가격을 토대로 만든 서울의 25개 구별 대장 아파트 가격을 정리해 놓은 데이터인데요. 사람은 정말 신기하게도 같은 자료를 보면서도 전혀 다른 결과를 예측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은 앞으로 집값이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나요? 집이라고 하면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아파트를 기준으로 잡을게요.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아파트 가격이 앞으로 오를까요? 내릴까요? 아마 각자가 생각하는 나름대로의 기준을 토대로 오를 거라는 사람도 있을 테고 내릴 거라는 사람도 있을 건데요. 솔직히 몇 년간 올라도 너무 올랐잖아요. 이제는 내려갈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아파트 가격이 이제는 곧 떨어질 거다 생각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데이터를 보자고요. 아파트값 1위인 서초구나 2위 강남구를 보면 집으로 돈 벌려는 투기꾼 한두 명이 비싼 가격에 집을 사서 가격이 조금씩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비싼 금액을 앞으로 누가 받아줄까요? 잘 보시면 3위 용산구를 보니까 가격이 별로 못 오르고 주춤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오른다 하는 것 같으니까 비싸게 산 사람이 아주 가끔 나올 수는 있지만 이 이상 비싸게 주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살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앞으로 인구도 줄어드는데 저 가격에 저걸 누가 사줘요? 투기꾼들은 귀신같이 돈 냄새를 맡는데요. 이미 먼저 사놨던 투기꾼들이 앞으로 집값이 내려가기 전에 호구 한 명 잡으려고 가격을 조금 내려서 팔고 도망가려고 할 거거든요. 조금씩 가격을 내리다가 안 팔리면 더 빨리 팔려고 훨씬 더 싸게 내놓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거 못 참고 지금 잡으면요. 여러분이 막차 타는 거예요. 한번 내려가기 시작한 집값은 계속 내려갑니다. 좀 더 자세히 볼까요? 여러분 집값이 15억이 넘어가면 주택담보대출 안 나오는 거 아시죠? 대출이 안 나오면 집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더 줄어들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기 힘들 수밖에 없어요. 2020년 11월 25일 강서구 보시면 14억 7,500만 원인데요. 대출이 안 나오는 가격대에 가까워지니까 투기꾼조차 안 붙는 거 보세요. 그래도 다른 지역에는 돈 벌어보려는 투기꾼들이 그래도 조금씩 사서 가격이 좀 올랐는데 강서구 지역은 그 투기꾼들조차 쳐다보지도 않는 지역이라는 겁니다. 이제 곧 먼저 들어갔던 투기꾼들이 못 버티고 던지기 시작하면요. 이런 지역부터 폭락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집값이 내릴 거라는 입장에 한번 봐봤는데요. 어떻게 보이나요? 최근 집값이 하락한다는 기사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이렇게 될 것 같지 않으신가요? 이번에는 반대로 집값이 오를 거라는 입장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1위인 서초구는 20년 11월 25일 36억 6천만 원, 21년 5월 5일 38억 5천만 원, 21년 8월 24일 39억 8천만 원으로 쭉쭉 잘 오르고 있고요. 2위인 강남구도 31억에서 34억 9천만, 37억까지 쭉쭉쭉 잘만 오르고 있네요. 그런데 3위였던 용산구가 26억 3,500만원에서 27억이 되고 난 다음에 아직까지 못 오르고 있고요. 4위였던 송파구가 오히려 28억 5,800만원으로 치고 올라왔는데요. 용산구 대장인 한강 맨션 가격만 그대로 계속 눌려 있을까요? 다른 데는 집값이 다 오르고 있는데 이 상황에 용산구만 못 오른다는 게 말이 되나요? 갑자기 용산구만 무슨 한강에 잠기기라도 했어요? 앞으로 오르게 되면 송파구보다 더 오르게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자금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지금 눌려있는 용산구를 싼 가격에 잡으시는 게 좋습니다. 다른 곳도 살펴보자면 여기 강서구가 15억 대출금지 금액대에 갇혀서 제대로 못 오르고 있는데요. 성북구랑 구로구랑 은평구보다도 비쌌던 강서구가 이만큼 가격이 눌려 있었으니 앞으로 오른다면 강서구가 훨씬 더 많이 오를 여지가 많아요. 본인 여력이 이 정도 가격대에 있다면 강서구를 주목해 보셔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집값이 오를 거라는 입장으로도 한번 봐봤는데요. 실제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이 더 많겠지만 결과는 2021년 8월보다 지금 가격이 훨씬 비싼 상황이고요. 2022년 1월 21일 기준으로 용산구는 27억에서 35억으로 8억이 올랐고요. 강서구도 15억 1천만원에서
17억 5,500만원으로 2억 4,500만원이나 올랐어요. 누군가는 이미 나온 결과로 다 알고 끼워 맞춘 거 아니냐 하실 수 있겠지만 지금보다 미래의 결과를 지금은 보여드릴 수 없기에 어쩔 수 없이 가상으로 2021년 8월 24일 날 국토부 실거래가 기준을 보면서 집값이 내릴 거라는 입장과 오를 거라는 입장 두 가지 전혀 다른 상황으로 분석을 해봤던 거고요. 2021년 8월 당시에도 여전히 하락론자들은 집값이 내릴 거라는 입장의 논리로 집값이 내려갈 거라고 하고 있었고요. 제대로 된 부동산 전문가들이나 저는 집값이 더 오를 거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2022년 2월인 지금 부동산 분위기는 어떤가요? 정부 기관에서도 언론에서도 예전에는 오른다던 부동산 전문가들도 이제는 집값이 내려가고 있다고 떠들고 있진 않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앞으로도 집값은 오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연 어느 쪽이 맞을까요? 본인들 말이 맞다면서 이제는 너무 올라서 떨어질 일밖에 안 남았다고 다주택자 투기꾼들 때문에 집값이 올랐으니 다주택자 세금을 올리면 집값이 떨어질 거라고 투기꾼들이 대출받아 집 산다고 대출을 줄이면 집값이 떨어질 거라고 계속해서 떠들었는데 5년 동안 결과가 어땠냐고요. 여지껏 하락론자들이 매번 틀리는 이유는 앞서 집값이 내릴 거라는 입장에서처럼 집값이 내릴 거라는 결론을 정해놓고 그리고 나서 각종 데이터들을 본인의 결론에 맞춰버린다는 데 있는데요. 그러니까 계속 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부동산 전문가라 하더라도 피해가기 어려운데요. 부동산 격언 중에 라반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능에서 노홍철 반대로 하면 꿀 빤다는 혼방꿀에 빗대어 나온 말인데요. 유명 부동산 유튜버인 라이트하우스가 하는 말 반대로 하면 꿀 빤다라는 얘기거든요. 라이트하우스가 이제 어느 지역 폭락한다라는 영상을 올리면요, 귀신같이 금방 그 지역이 폭등을 해버렸는데 그런 상황을 지난 몇 년 동안 정말 엄청나게 많이 보여줬어요. 아포유 형님도 인정했을 정도로 누구보다 빨리 앞으로 폭등 지역을 이제 폭락할 거라고 찍어줬거든요. 그 유명한 라이트하우스가 매번 폭등할 지역을 미리 맞출 수 있는 이유도 나름대로 지역 분석을 하고 시세 추적을 누구보다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다만 제가 영상 초반에 집값이 내려갈 거라는 입장에서 분석했던 것처럼 라이트하우스나 라이트하우스를 보는 사람들이 믿고 싶은 마음 깊숙한 곳에서 바라고 있는 집값이 폭락할 거라는 결론을 정해놓고 똑같은 데이터를 보고도 분석을 반대로 해버리기 때문에 현실과는 전혀 반대의 결과가 나와버려서 그렇지, 이런 식으로 하락론자들은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틀리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게 맞는 거라고 보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참 하루빨리 본인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바뀌어야 될 텐데 안타깝네요. 누군가는 그런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 두고 갈 길 가면 된다는 분들도 있는데요. 하락론을 믿는 사람들을 또 마냥 무시하고 넘어갈 수 없는 이유가 제가 착한 척 혹은 다른 사람들을 위하는 척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잘못된 주장을 하고요. 그 주장으로 인해 잘못된 정책이 나오고요. 그로 인해서 집값이 더 폭등하게 돼서 그러는 거예요. 앞으로 내가 살고 싶은 집이 기왕이면 싼 게 더 좋지 않겠어요? 비싸지면 비싸질수록 그만큼 많은 돈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저 진심 강남으로 이사 가고 싶거든요. 그런데 잘못된 믿음으로 만들어진 잘못된 정책으로 점점 더 넘새벽이 되고, 이번 영상의 요약, 생각하는 게 다르다 보면 서로 똑같은 데이터를 보고도 전혀 다른 결론을 도출해내게 되는데요. 이걸 알게 된 여러분은 앞으로 부동산 전망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무조건적인 폭등론은 주의해야 하지만 자본주의 시스템상 기본적으로 주택의 가격은 우상향하는 게 정상이에요. 이거 보세요. 80년대부터 지금까지 KB부동산 주택매매지수 통계인데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우상향 쭉쭉 하고 있잖아요. 집값은 오른다는 전제 조건을 토대로 시장 상황 에 맞는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에 맞는 대응을 하는 게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을 맞출 확률이 높은 겁니다. 혹시라도 뒤늦게 내가 했는데 틀리면 어떡하냐고요? 그럼 반대로 안 그래도 부자 되기 힘들어 죽겠는데 자꾸 확률 낮은 쪽에 베팅하면 나에게 행운이 찾아올까요? 꾸준히 공부하고 분석해서 확률이 높은 쪽으로 투자하다 보면 부자가 될 확률이 점점 올라가게 되고요. 실제로 정말 많은 평범한 사람들이 그 방식으로 부자가 되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엔 아닌 것 같다고 현실과 반대로 생각하고 반대로 행동하지 마시고 여러분도 부디 확률이 높은 쪽으로 투자하셔서 높은 확률로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